오랜만에 우리 참다방 전시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교조 경북지부 창립 몇 주년죠? 33주년. 3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를 빛내고자 이 참다방에서 전시회를 사실은 갑자기 급하게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작품들은 칠곡지에서 미술 연수를 했어요. 그 미술놀이 연수를 했는데 그때 나온 작품들과 그리고 그 연수를 진행한 울진의 미술놀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 미술놀이 모임에서 학생들과 했던 작품들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류는 몇 개 안 되는데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이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같이 계시는 선생님과 저는 울진에서 미술놀이 모임을 지금 그래도 횟수로는 한 10년?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그 학생들하고 어떻게 미술로서 우리가 자기를 표현하고 또 소통하고 협력하고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연구했었는데, 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된 까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모임을 이만큼 10년 이상 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그 미술에 대한 제가 자신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좀 배워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해보고자 시작했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 미술 자체가 저를 또 표현하는 약간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좋아져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리가 뭐 늘 그렇지만 선생님들 대부분이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도움도 많이 돼요, 애들은. 이제 그 넘어서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는 또 그 미술 이렇게 여기도 보면 미술이라고 했는데 지금 글자예요, 그렇죠? 글씨고 심지어 이 작품들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네. 유치원이 글씨를 쓴 건 아니겠죠, 설마? 네, 그럼요. 그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받아 적어 준 거예요. 그림은 아이들이 그리고. 네, 그림은 아이들이 그리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낱말들도 좀 색다른데요. 물고기, 태풍, 개미, 구름, 경찰차. 어찌 보면 흔하기도 한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수많은 낱말들 중에서 또 이런 낱말들이 왜 나왔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온 것들인가요? 이제 사실은 이 유치원에서 제가 이 한글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건데, 사실은 여기 주 포인트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한글을 조금 단어로 통글자로 알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태풍, 개미 뭐 이런 걸 시작한 경험하는 거였는데, 거죠? 예. 근데 보통 그 한글 뭐 카드 이러면은 가로 시작하는 가방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실제 관심 가지는 자기가 경험한 그런 걸 뭐 사마귀를 봤으면 사마귀 이렇게 하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고민을 선생님들, 초등생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름 낱말 카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글자 카드이기도 하고 그림 카드이기도 하겠네요. 네네네. 뭐 저는 사실 이게 개미는 안 보이지만 개미죠. 이 아이에게는 개미겠네요. 네. 자기가 그린 그림, 그리고 자기가 한 말,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이 개미라는 한 유의미한 낱말을 또 익히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카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에서 이제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그 같이라는 의미는 이제 개미는 유아가 그렸지만, 이걸 얘기할까요? 사마귀는 이제 태훈이가 이제 그렸지만 이 사마귀를 다른 아이들도 다 경험하고 자주 보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 속에서도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사마귀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도 말도 적어주고, 그리고 사마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훈이가 이날 사마귀를 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마귀 그리고 싶다 그래서 네. 이제 그린 거고. 네. 그렇죠. 저희가 이때 보통 그림 카드, 낱말 카드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어디
어디 출판사에서 만든 거 그리고 내가 본 적 없는 그림들을 그쵸. 가지고 오고 또 그런 사진들. 맞아요. 전 어릴 때 그 동물 카드 보면 그쵸, 동물 그쵸. 이름 카드 보면 우리 주변에서 전혀 본 적 없는 맞아요. 동물들 가지고 와서 글자를 배운다든지 했는데 아이들 주변에도 배울 글자나 낱말이나 그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카드를 만드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산책 뭐 이런 단어들이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그 와닿게 하고 익힌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산책 어려운 글자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수수께끼 내거나 이러면은 산책을 금방 맞추거나 네. 그 맞추면서 자기네들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책을 금방 알게 되는 것 이거 같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산책이 뭘까? 걸으면서 꽃 찾는 거. 벚꽃이 날리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산책했을 때 불나는 거 그거예요. 보리밭. 네. 네. 저녁마다 산책해요. 보리밭 지나고 학교 지나서 집에 돌아가요. 개구리 2마리를 발견했어요. 선생님 교실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이런 대화가. 네, 우리 근데 미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과 지금 이런 활동과 미술이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일단 유치원 아이들은 표현을 그림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 자기가 경험한 걸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고 또 그 표현한 것을 이야기로 계속 말하기 때문에 말과 그 그림과 표현하는 걸로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술로서 내가 받긴 어떤 그 표현 활동에 대한 이해가 선생님의 한글 교육까지도 영향을 줬던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 삶과 연결된 표현 활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냥 이런 설명이 없으면 저 글자를 유치원에 썼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곳에 담긴 모든 경험이 바로 아이들의 경험이라. 이고 선생님은 그것을 대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활동들을 한번 이렇게 전시해 봤습니다. 오셔서 한 장 한 장 읽으면 그림책을 읽는 그런 즐거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림책 같네요. 네, 이게 바로 그림책이죠. 자,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전시회에서 이 작품을 봤거든요. 어느 전시회? 그러니까 노음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시회. 네네, 작년에 있었던 전시회인데 그 전시회에서 이 한 벽면에 이게 걸려져 있었어요. 저도 그 활동하는 걸 그냥 얼핏 봤지만 전시회에 또 이렇게 작품을 걸어 놓으니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시회 작품을 보러 온 어떤 지인이 말해줬는데 나중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분명히 아이들 작품 전시회 교육과정 전시회에 걸려 있는데도 이렇게 이 작품은 도대체 누가 한 거냐고 어떤 예술가 분이 한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데 꼭 어떤 예술가가 찬조해 준 것처럼. 그런 걸로 느꼈나 봐요. 같은 전시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그분의 안목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 활동은 저는 이제 노음초등학교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노음초등학교에서 책 나오는 날이라고 이게 보통 이제 독서의 날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부스를 마련해서 한 부스에서는 느끼는 대로라는 책이 있어요. 느끼는 대로라는 그림책을 아이들과 다 같이 읽고 아이들에게 붓과 뭐 분무기라든지 여러 롤러라든지 이런 걸 주고요. 그다음 포스트 컬러만 쓴 거예요. 포스트 컬러로는 검정색, 흰색 그리고 먹물 이렇게만 이제 주고 니네도 느끼는 대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렇게 한 거죠. 느끼는 대로 표현하면서 자기의 내가 이걸 했어라고 하는 자기의 발자취도 남겨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음껏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처음에 진짜 쭈뼛쭈뼛해요. 그리고 이 천이 그런 마음 천인가요? 종이 아니고? 천이에요. 네. 이 마음껏 하는데 마음껏 하려는데 종이가 자꾸 찢어지면 주저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캔버스 천을 썼어요. 저희는 캔버스 롤 천인데요. 이 캔버스가 처음에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감이. 이 아크릴 물감 아니고 포스트 물감. 네, 포스트 물감.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이런 천을 쓸 때는 제수를 바른다든지 해서 물감이 잘 먹히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정도의 어떤 전문성도 없고 그냥 일단 마음껏 놀게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잘 안 묻거든요. 안 묻으니까 애들이 좀 더 과감하게 하게 된 거예요. 안 묻어나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또 그 다음 아이가 또 와서 덧칠하고 또 그 다음 아이가 와서 또 뿌리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한 사람씩 이렇게 더해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이게 크니까 한 모둠 한 뭐 7, 8명이 와서 한꺼번에 막 놀다가 가고 다음 모둠이 와서 또 막 놀다가 갔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망칠 것 같잖아요, 뭔가. 그렇죠. 어떤 주제를 준 게 아니라 마음껏 그렇죠, 그렇죠. 노는 느끼는 거니까.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해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곳에 마음껏 부르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할 수 있지? 와 우리 감독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묻어나게 하는 게 되게 에너지가 쓰여요. 그래서 망가지기보다는 망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고 드러내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쓰여가지고 그것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저희도 어떤 식으로 이게 마무리가 될지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냥 뭔가 멋있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롤러랑 붓이랑 뭐 제조가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롤러, 붓, 스펀지 있었어요. 스펀지, 네. 칫솔? 칫솔도 있었고요. 칫솔. 그다음 이런 데 보면 네. 저희가 이제 교실에 막 그냥 좀 재활용 쓰레기처럼 있는 그런 것들 도구들 몇 개 들고 왔어요. 뭐 찍을 수 있는 뚜껑이라든지 찍을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을 가운데 놔두고 물감은 마음대로 쓰게 하고 물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혹시 몇 학년이 한 작품일까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이. 네네. 이거 하면 6학년이 오히려 소심해져요. 그렇구나.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저는 어떤 특정 학년이라고 생각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들어간 작품이네요. 네네네. 너무 멋있어요. 네, 그 아이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우리 언제 했어요? 이렇게. 니네 저번에 했잖아 하면서 옆에 이제 그때 활동하던 사진을 붙여 놓으니까 애들이 그거구나 합니다. 네. 근데 의외로 아이들은 맞아 우리 그때 그렇게 놀았어 하고 지나가는데요. 어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네. 너무 멋진 작품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부스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생긴 장점이었던 거겠죠. 한 시간 내내 그냥 마음껏 해라라고 둔 게 아니고 부스를 운영하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책도 읽어줘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쭈뼛쭈뼛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이제 표현하는 데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뭐 한 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죠. 그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은 10분 이내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절제된 표현도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막 절제하고 막 이러면 이게 충분치 못해서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절제 시간을 약간 조건을 준 게 훨씬 더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데 네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표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약간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돼서 뭐라 그래 우연히 나오는 협동 작품이 하나 완성되면 참 좋겠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절제도 있었고 운영상 필요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아이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안에 있는 것을 막 좀 품어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무한정 이제 조건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럴 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렇죠. 이런 때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매번 제한만 하면 이건 풀다가 말고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러네요. 늘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마음대로 계속만 하다 보면 그래봤자 또 뭘 해요라는 게 될 수도 있죠. 처음에는 많이 풀어내고 뭐 한참 풀어내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절하다 보면 이런 멋진 작품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또 풀어내기도 하고 그런 조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제 바로 사실 오늘 전시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오늘 행사의 주인공들이시기도 합니다. 오시진 그렇군요. 않았지만 네. 바로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의 얼굴이에요. 자화상이에요.
이게 지난번 6월 초에 했던 칠곡 지회에서 진행했던 미술 연수 때 나온 한 작품들입니다. 그 자화상인 거죠. 자기 모습을 표현한.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같이 미술 이 연수 때 참여를 했었는데 이 활동할 때 쌤들이 처음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렇죠. 그 자기 기억이 얼굴 나거든요. 그리는 게 네. 전문가 아니면 잘 안 그리잖아요. 그렇죠. 연필로도 뭐 잘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는 게 처음에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 게 자꾸 이제 면을 생각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었어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 설명해 네. 주시면. 저희가 보면 형태를 자꾸 따라 그리려 하죠. 형태를 따라 그리려고 이렇게 선을. 그렇죠. 그릴 때. 예. 근데 우리의 형태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형태선을 따라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별로 큰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내가 담겨져 있다.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럴싸하게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걸 떠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담기고 내 생각이 담기고 그 순간에 나한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게 또 미술이니까 미술의 선, 면, 특히 이런 그림으로 본다면 점 이런 이제 조형 요소들이 있죠. 필수적인. 여기는 면을 강조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면 이제 선으로 이제 그리는 것만 하는데 선으로 그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러면 다 평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진을 보고 그린 겁니다. 자기 사진을 찍어서. 그럼 이미 사진으로 한번 평면이 만들어졌잖아요. 입체적인 내 얼굴이. 그렇게 평면을 만들어져서 그 평면을 다시 보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었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만 하면 닮은 얼굴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래서 이 가까이서 보면 뭐가 이게 종이가 엄청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서 보면 그날에 있었던 선생님들 연수하시는 선생님들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해요. 왜 그게. 그 우리 애들 그림 보면 내가 똑같이 따라 그려도 애들의 그 느낌이 안 살아나죠. 그런 거 똑같이 이때 선생님들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 과연 내 얼굴이 나올까?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하지만 뭐 연수니까 해야 되니까 몇 번이고 내 얼굴을 다시 보고 내 얼굴 그림을 보고 그리고 고심해서 어떤 종이를 골라서 붙이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그냥 어떤 그날의 그 분위기가 스며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미술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보면 그렇죠.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요 색종이일까요? 재료는? 네, 색종이 같아 보이죠. 네. 이런 색종이를 어디서 예쁜 구할까요? 색종이가 그렇죠? 너무 많은 이런 것 같아요. 색깔들, 네. 초록색 너무 다양하게 네. 잘 나와 있잖아요. 네. 색종이 아니고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그 공부하는 그 교과서 말이죠. 그렇죠. 네, 학교에 보면 폐교과서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다 배운 교과서도 괜찮고, 그다음 우리가 뭐죠? 이제 뭐 교과서 선정한다고 이제 표본으로 갖고 온 교과서들도 많고요. 그런 교과서들이 요즘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컬러풀하고 그 종이의 질감도 부드럽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페이지로 이제 늘 갖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색을 한번 모아보면 좋겠다, 재밌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인쇄 질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색깔도 한번 모아봤고 그 색종이 그 교과서에서 찢어낸 색종이를 이용해서 이제 붙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의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과 만약에 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몇 학년부터? 네네네.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수준만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더 현대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얼굴을 사진을 이렇게 보고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작할 때 뭘 주의할 점, 뭐 어떻게 시작할 때 주의할 점? 사진을 일단 보고 그 다음을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렇죠. 네. 이게 선생님들도 많이 했던 실수였는데요. 네. 우리가 선으로 하는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보통 얼굴하고
눈, 코를 막 바로 막 갖다 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다 보다시피 얼굴에 피부가 다 이렇게 덮여져야 면장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도 들어오고 안경도 들어오고 눈썹도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말을 안 했더니 이렇게 예. 눈부터 먼저 이렇게 그려 나가더라고요. 그려 나간다. 네.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죠. 그 옆에 면을 다 채우기도 그렇죠. 그다음에 막 조각조각 붙이게 나중에 채워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잘 표현하는 걸 떠나서 그냥 물리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건 아이들도 많이 하는 실수죠.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해봐서. 그래서 뭐 팁이라면 일단 얼굴을 한번 다 만들어 볼까? 눈, 코, 입이 없는 얼굴이죠. 얼굴을 한번 다 어떤 종이를 찾아서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에 우리 눈썹부터 한번 차례대로 올린다고 해야 되죠. 하나씩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한번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구멍 뚫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좀 더. 어차피 종이 붙이니까 좀 잘못 붙여도 그 위에 다시 붙이면 되니까. 네. 아이들도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자기 모습이 이렇게 작품으로 나오는 거니까. 네네. 해봐 아니고 네. 하나씩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한 다 요소씩. 해봐라 이게 아니라 네네. 선생님이랑 같이 얼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네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 사진 보면서 충분히 관찰도 해보고 그다음 특징이 뭘까라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 이제 얼굴부터 해놓고 얼굴 위에 눈, 코, 입도 붙이고 머리도 붙이고 이렇게 나가면 좋겠고요. 네네. 또 혹시나 뭐 그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선생님들도 되게 자기식대로 많이 변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이들은 더더욱 그러니까 허락만 해주면 자기대로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어떤 정확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게요. 하여튼 오늘 이 작품을 여기 전시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역시 이제 노음초등학교 작품인데요. 이건 저희가 졸업식 때 네. 이렇게 했던 졸업생들의 작품, 졸업생들의 모습이에요. 졸업생들의 꿈을 한데 선생님 유치원에 계시다가 네. 졸업식 때마다 네. 이 작품 이렇게 졸업생들의 그림이 네. 그려진 졸업식 공간을 마주했을 텐데요. 네. 그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졸업식 때 가면 이렇게 막 엄청 큰 작품이 자기가 여기 이렇게 졸업식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멋지다. 그리고 굉장히 뿌듯하겠다. 현민이도 성규도 성렬이도 재혁이도 너무 뿌듯하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졸업장 그러니까 흔하게 졸업식 때 되면 뭐 저학년들이 그 또는 5학년, 그쵸, 4학년이 왜 네. 그림 막 그려놓잖아요. 축하하는 꽃다발 같은 네, 거 네. 그려놓고 하는 그 좀 상투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 학년 초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조성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에서 언니 오빠들이 리더를 하죠. 네. 그 리더를 쭉 해오다가 마지막에 동생들이 선물처럼 그 언니 오빠들의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미래를. 그러면 여기는 6학년이 그린 게 아니고 그렇죠. 현민이가 현민이를 그린 것도 아니고 현민이 친구들이 그려준 것도 아니고 그 현민이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의 가족, 동생들. 1학년부터 네,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가족. 네. 네네.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동생들이 저렇게 그려줬는데 너무 멋지죠. 네. 아까 어떤 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그러게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렸죠? 그것도 동생들이 그린 건데 여러 명이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네네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가족이니까 보통 한 그림에 6, 7명이 같이 그리는데요. 그 제일 처음은 이 큰 종이 이 종이 요- 이름이 크라프트지 소포지 소포지 2장을 이어 붙여서 네. 일단 굉장히 크게 이게 크니까 크니까, 애들이 맞죠. 예. 좀 시원한 느낌이고 애들도 왠지 정말- 자기가 이렇게 정말 내가 주인공이다 하는 예, 느낌을 주인공이라는 느낌. 그래서 맞아요. 큰 종이를 일단 해놓고 이제 빈 종이를 둘러싸고 앉아서 동생들이
또 선생님과 함께 이 형한테 물어요. 30년 뒤에 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그러면 뭐 직업을 말하기도 하고 직업을 잘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뭐 직업이 없어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결혼을 했을 것 같아? 뭐 아니면 부자일 것 같아? 또는 친구들은 상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상상이 우리는 보통 직업을 말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을 상상해낼 수 있도록. 뭘 하고 있냐.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더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는 계속 대답만 합니다. 앉아서 자기를 상상해가면서 나 어부가 됐을 것 같아. 그러면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있겠지. 그다음에 뭐 어부 옷을 입었겠지. 그리고 오직을 많이 잡았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맞는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태가는 거죠. 어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현민이 우리 저 어부가 된 현민이의 그림은 여태까지 몇 해 동안 그림 작품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보는 사람을 다 흐뭇하게 해주는. 흐뭇하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성규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다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저 옷에 명품 로고를 새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말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의논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고 네네. 그림으로 더해지고 그런 게 들어가니까 이게 또 더 의미가 있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으로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려면 자기 혼자만의 재능이나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다음에 너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조언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면서 기분도 풀어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고 앞으로의 자기를 만드는데 분명히 영향을 주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걸 좀 그냥 은연중에 알았으면 싶어서 이 한 사람의 미래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시작한 활동입니다. 너무 멋져요.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어가지고 네. 5년 정도에 5년 정도에 이제 이 졸업생들이 이 그림으로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멋지다. 꿈을 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 년 더 모아가지고 졸업생 전시회 날 그렇죠. 예정이네. 졸업생 전 우리 학교를 빛낸 인물들. 너무 뿌듯해할 것 같아요, 네네. 애들이. 그러니까 예. 이제 상장을 받아서 빛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학교에서 잘 졸업해서 잘 졸업했다. 잘 졸업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학교를 빛낸 인물전을 해서 그 전시회 꼭 저도 좀 초대해 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한테도 한번 보내보고 네, 너무 좋다. 네, 한번 좀 꿈꾸고 있어 봅니다. 네. 그런 것들. 마음에 들어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아이들과 이 활동을 선생님들이 한번 용기 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과정. 만든다는 게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미술 모임에서 한 대표적인 활동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미술 활동에 또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수도 한답니다. 네, 저희 연수도 뛰고 있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